도로 갓길에 정차하는 검은색 SUV 차량 보이시죠? 운전자는요, 건너편 카페 건물 앞까지 갔다가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다시 차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잠시 뒤에 저 차로 우회전을 급격하게 하더니 갑자기 건물로 돌진을 하는데요. 1층 카페를 들이받은 뒤에 차에서 내리는 남성, 이윽고 다시 차에 타서요. 이번엔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차에 다시 타죠. 후진을 하는가 싶더니 돌아가려는 걸까요? 다시 꽝 하고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다시 차에서 내린 이 남성은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안으로 들어가 카페 여주인을 향해서 무참히 휘둘렀습니다. 보신 영상을 앞부분만 보면 처음에는 교통사고인가 싶죠. 하지만 아닙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20분경 충주에 있는 한 카페 건물에서 일어난 사고. 저 남성 보시면요. 처음에는 차로 카페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내려서 탄 다음에 후진, 전진해서 보통 카페에 통유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아예 파손을 시키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그리고요. 준비했던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이 남성이 범행 후에 내가 여자를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를 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50대 여성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충격적인 대목이 뭐냐면 가해 남성 50대 남성하고 사망한 여성이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남성이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네. 그 여성하고 내가 약 7개월 동안 교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사건 하루 전에도 19일 날 인천에서 지인 모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동반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20일 날 충북 충주에서 만취 상태로 그렇게 자동차로 이 여성이 있는 카페로 돌진한 다음에 아니 그럼 저 때가 만취 상태로 지금 차를 몰고 지금 카페로 돌진한 거라고요 지금?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 세상에. 상태로 돌진한 다음에 흉기로 저기 사람이에요 저게? 살해까지 한 겁니다. 세상에 지금 평소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날까지 최진용 변호사님 전날까지 어떤 모임에 같이 참석했다는 거 아니고 근데 대관절 무슨 일이 있어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음날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그 전날 좋은 모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카페 여주인 그러니까 애인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피해자인 이 카페 여주인이 휴대폰 전화를 해서 이제 그만 만나자. 한마디로 관계 청산을 요청을 했는 것에 대해서 네. 격분해서 저렇게 와서 했는데요. 우리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동기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보다 수사의 핵심이 왜 살인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살인의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뭐 보통 동기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어떤 살인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동기 살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애인의 변심이라든가 관계 청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살해했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보통 동기 살인인데 지금 이번 사안 자체가 모임 이후에 다투었고 그에 대해서 이 그 피해 여성이 관계 청산을 요청하니까 네. 지금 음주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아주 격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여졌는데 정말 같은 남자로서 정말 너무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참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사람 목숨을 해친다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숨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뭐 앙심을 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수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측정을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거부해가지고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는 술이 다 깬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해도 뭐 의미가 없어가지고 측정을 안 했어요. 뉴스파이터 취재 결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 무자비하게 돌진을 하고 흉기를 휘두른다. 모든 것을 포기한 심경 같아 보입니다만 그 형태가 남을 해치는 방식이라면 얼마 안 돼서 큰 후회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상황이라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실무상 3회 요구에 불응할 때는 음주 측정 거부죄가 적용되는데 음주 측정 거부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서 부검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굳이 부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충격 부위와 결정적 사망 원인에 따라서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데 이 피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볼 때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 자수라는 중요한 감경 사유도 상쇄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인간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채무 관계, 돈 빌려주고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하니까 뭐 그게 못 이겨서 뭐 범행 저지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사건에서도 관련 수사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전과가 없음을 전제로 살인 처우면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이유는 분노의 감정에 못 이겨 극단적인 행동을 했음을 고려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데 그렇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형적인 다툼 끝에 살인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었고 다른 범행을 숨기거나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오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범행을 실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평가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양형 가중 사유가 적용돼서 더 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해자의 진술만 현출된 상황이므로 관련 재반 조사에 따라서 그 형량이 20년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